분석이 끝나면 이제 사장 분석 결과가 당연히 기술이 돼야 되는데, 분석 결과도 첫 번째 분석 결과를 정리해주고,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중에서 가설을 검증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던 것 위주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으로 분석 결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분석 결과를 정리해주고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주고, 그리고 나서 반드시 종합이나 논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 위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5장 결론은 4장 분석 결과 팩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5장 결론의 결과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, 또 혼자 처음 하신 분들은 대부분 4장 분석 결과 논의 및 종합에 썼던 거를 말만 좀 바꿔서 중원부원 이렇게 반복해서 분석 결과 요약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5장 결론의 요약이라는 건 우리 논문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을 해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우리 논문이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, 목적과 문제, 구체적인 연구 문제가 뭐고,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한 채택했던 방법론과 범위가 어디까지 볼 건지 그런 게 나와서 주요한 아까 위에 유의미한 결과 위주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것만 요약을 개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결론, 5장 결론의 2절의 시사점 부분에는 이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. 임플리케이션을 제시하라는 건데, 이론적 학술적 관점과 정책적 제도적 관점 또는 실무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, 이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, 통계 분석 결과 팩트가 우리 논문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결론이 아닙니다. 그 분석 결과라는 건, 통계 분석 결과나 어떤 질적 분석 결과는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결론의 시사점, 구체적인 대안, 전략적인 대안, 정책적 재현,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백데이터일 뿐입니다. 그래서 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때는 선행 연구를 좀 스터디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안도 다른 선행 연구에서 힌트를 얻고, 또 그 비슷한 대안들을 우리가 응용을 해서 인용 표시 넣어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시사점에 항상 우리 논문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의미의 한계가 아니라 일반화 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, 또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, 거기에 따라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제 논문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문헌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부록과 영문 초록 이렇게 구성되는데, 참고 문헌도 APA 스타일, 시카고, 하버드, 밴쿠버 스타일,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대학마다 좀씩 다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요구하는 스타일대로 그 틀에 맞게, 형식에 맞게 통일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논문의 기본 구성 중에 목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